자, 현대의 원자 모형은 시간에도 제가 말했듯이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었고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랬었고 이것을 우리가 무슨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비탈 모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친숙하게 되는 건데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주장을 하느냐라고 한다고 그랬었냐면 우리는 전자의 위치나 전자의 운동 상태, 운동량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알 수 없다. 저 질량이 가장 작은 이 우주의 가장 기본 입자인 아이가 어떻게 움직여 다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을 거다. 어디에 있다라고 특정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전자의 이거를 그럼 알 수 없으면 내가 도대체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이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전자가 여기에 출현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인 거야. 얘가 운동을 하다가 여기를 지나갈 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가만 알 수 있는 거지 여기에 전자가 있어 저기에 전자가 있어 라고 특정을 지을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만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확률을 갖다가 우리는 뭘로 표현을 할 거냐 하면은 점으로 표현을 할 거다. 여기에 존재할 수 있으면 점을 찍을 거고 존재할 수 없으면 점을 찍지 않을 거란 얘기가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갖다가 3차원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고요. 이 중심에 원자 핵이 있는데 원자 핵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제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자신있게 제로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원자 핵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점을 찍다 보면 그 점들이 뭘로 표현이 되는 거라고 그랬고요. 점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었어요. 점으로 표현되는 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인 거지 점 하나가 전자를 의미한다 라는 표현은 맞다고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으로 얘네들을 갖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보면 이제 이렇게 안쪽에는 이렇게 전자들이 이렇게 존재할 확률이 이렇게 많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점점 듬성듬성해지게 될 거고 이 듬성듬성해지는 아이들을 갖다가 표현을 할 때 얘네들 여기에다가 이렇게 테두리를 갖다가 그리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그랬었어요. 그쵸?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저 경계선상에서 전자가 돌아다니는 거야 라는 말 맞다고 틀리다고? 틀리다고요. 자, 저 경계선이 의미를 하는 건 이렇게 우리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점으로 찍다 보니 그 확률이 몇 퍼센트가 모여있는 그 부분들이 90%가 모여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묶어 놓은 것 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 경계선의 바깥쪽에서도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있다. 0이다 라는 표현이 맞다고 틀리다고? 틀리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네들의 반지름을 우리가 스몰 r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저 스몰 r을 가지고서는 얘네들의 거리에 따라서 원자핵에서의 거리에 따라서 얘네들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갖다가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확률을 나타낼 그래프가 당연히 0에서는 얼마여야 되겠어요? 0이겠죠. 원자 핵에 있는 거니까. 그치? 0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점점 커지다가 이렇게 줄어들 거야. 줄어들 건데 이 줄어드는 게 여기까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R이라고 표현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R까지 안에 몇 퍼센트가 들어가 있는 것 뿐인 거야? 90%가 들어가 있는 거고 요 뒤에도 보시게 되면 뒤에 0이라고 해놨어? 안 해놨어? 안 했어. 그러니까 R의 바깥쪽에서도 이 전자들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 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 경계선을 그리다 보니 이 경계선으로 그려지는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기로 할 거고 오비탈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이제 쓰게 되면서 우리가 양자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현대의 원자 모형을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대의 원자 모형이 나오기 직전 게 바로 누구였었어요?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었어. 그러니까 현대의 원자 모형이 나온 이유는
보어 거는 누구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 수소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수소는 왜 수소만 가지고 얘기했다고 그랬었어? 수소는 그냥 양성자와 누구하고의 관계만 있었어. 전자하고의 관계만 있었지만 실제로 다른 아이들은 다전자 원자이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도 있지만 전자 간에 모두 존재를 한다라고 그랬던 거야. 반발력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한 뭔가의 모형이 필요했어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전자 원자들의 모형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이 틀리거나 한 거는 아니야. 근데 그거는 오로지 수소만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수소를 제외한 다른 아이들도 설명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비탈 모형을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양자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자라고 하는 표현은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의 양자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더퍼드는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 거야 라고 했는데 전자의 특정한 위치를 정해줬어, 안 정해줬어? 안 정해줬으니까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어땠었어? 무궁무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의 에너지를 특정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러더퍼드에서는 전자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틀리는 거야. 근데 누구에서부터 전자의 특정한 에너지를 주기 시작했던 거야? 보어부터. 그래서 보어가 전자의 양자화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양자수라고 하는 것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게 되는데 우리는 총 4가지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바로 뭐가 있을 거냐면 주양자수가 있고요. 주양자수는 우리가 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N이라고 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주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갖다가 결정을 짓느냐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오비탈의 뭐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겠어요? 크기를 결정을 할 거예요. N은 1에서 2, 3, 4로 갈수록 점점 오비탈의 크기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될 거야? 커질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걸 거거든요. 그래서 오비탈의 크기이고, 이 오비탈의 크기는 결국 원자핵으로부터의 뭐를 갖다가 결정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거리를 결정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자핵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끌어당기는 힘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자들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커지는 거예요. 왜? 멀리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겠어요? 내가 여기서부터 멀리 갖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가 높을 거잖아. 내가 전자를 갖다 여기서 이만큼밖에 안 갖고 왔어. 그러면 에너지가 커, 작아? 근데 내가 얘를 이만큼 끌어다가 왔어 라고 하면 나는 에너지를 많이 썼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주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비탈의 기본적인 오비탈의 무엇을 갖다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에너지 준위를 대체적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뒤에서 이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다른 거에 의해서도 좀 달라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주양자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N은 1이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은 무슨 껍질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K 껍질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N은 2라고 하면 무슨 껍질? L 껍질. N은 3이라고 하게 되면은 M 껍질. N은 4라고 하게 되면 무슨 껍질이 되는 거겠어요? N 껍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나갈 수가 있겠더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표현을 한 것은 바로 무슨 양자수에 해당하는 거? 주양자수에 해당하는 걸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나이다. 이렇게 가능하실까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 주양자수가 그거구나.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어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한 거죠. 주양자수까지만. 그냥 거리에 따라서 전자하고 원자핵 사이의 인력에 따라서 에너지를 결정을 해놓는 것만 한 것이 바로 보어가 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얘기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부양자수입니다. 부양자수는 우리가 L이라고 해가지고 표현을 하게 될 것이고, 부양자수는 무엇을 갖다가 결정을 짓느냐 하면은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을 지어요.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식으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90% 이상인 곳을 갖다 내가 경계선으로 그릴 거잖아요. 그치? 저 경계선의 모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오비탈의 모양을 갖다가 결정을 짓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오비탈의 모양은 아까 여기에서 주양자수에서 이미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거의 어떻게 됐어? 결정이 되었는데, 쟤네들이 이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좀 더 뭐를 시킬 수가 있느냐 하면 세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비탈의 모양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해줄 수가 있는데, 자, 부양자수라고 하는 것에서 부양자수의 범위를 보셔야 돼요. 부양자수는 일단 얼마부터 시작을 하느냐면 0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0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느냐 하면 n-1까지 갈 수 있어요. n이 뭐였었어요? 주양자수였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주양자수에 의해서 부양자수가 결정되는 거야. 부양자수 보고선 주양자수를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야. 주양자수 속에 부양자수가 있는 건데 그 부양자수는 얼마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고? 0. 0부터 n-1인데 n-1이면 이미 얼마야? 0이니까 얘는 L은 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경우에는 L은 역시 몇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0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n-1이니까 N은 얼마까지 가능할 수 있는 거야? 1까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마찬가지야. 그럼 얘는 L은 0부터 시작을 할 건데 L은 얼마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L은 얼마까지 가능한 거야? 2까지 가능한 거고 얘는 0, 1, 2 몇 가지 가능한 거야? 3까지 가능하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L은 0이라고 하는 것과 L은 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보시게 되면 L은 0은 어떤 모양이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 부양자수는 오비탈 모양을 알려준다라고 했었던 거니까. 그치? L은 0은 우리가 무슨 오비탈이라고 할 거냐면 S오비탈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 S오비탈의 경우에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구형이 되겠습니다. 구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이렇게 구가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3cm를 가나 이쪽 방향으로 3cm 가나 다 3cm를 갔었을 때의 거리가 다 어차피 어때요? 다 똑같아요. 확률이 다 똑같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거리에 따라서. 아니 방향에 따라서는. 다만 나한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겠어? 줄어들겠지. 맞아요? 거리가 멀어지면은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아무래도 넓어지잖아요. 그럼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줄어드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S 오비탈의 경우에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갖다가 봤을 때, 왜 우리는 오비탈은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쵸? 그런 확률에 방향은 영향을 줄 거야, 안 줄 거야? 방향은 관계가 없다란 얘기야. 왜? 어차피 9니까 다 똑같을 거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방향은 관계없이 뭐의 영향만 받는 거예요? 거리의 영향만 받을 거야. 거리가 멀어지면 확률이 줄어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은 1이면 무슨 오비탈이냐면 P 오비탈이에요. P 오비탈은 어떤 모양이냐면 이러한 R형의 모양인데 얘네들만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의 경우에는 지금 이걸 갖다 우리가 Y축이라고 한다면 Y축 방향으로는 전자가 존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얘네들의 X축 방향이나 Z축 방향으로는 전자가 존재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확률에는 무엇과 무엇이 같이 영향을 끼칠 거야? 거리와 그 다음에 무엇이? 방향이 모두 영향을 끼치게 될 거야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L은 2라고 하는 값은 D오비탈이라고 하는데요. D오비탈의 경우에는 이러한 R형이 몇 개가 있을 거냐면 2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거리와 뭐의 영향을 다 받겠어요? 방향의 영향을 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S오비탈만 조금 특이하죠. 방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뭐의 영향만 받고 있으니까, 거리의 영향만 받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L은 0이니까 얘는 무슨 오비탈? S. 얘는 SP. 그러니까 S오비탈은 어디부터 존재할 수 있는 거야? N은 1부터 존재할 수 있어요. P오비탈은 어디부터 존재할 수 있는 거야? N은 2부터 존재할 수 있어요. 여기 SP, D야. D오비탈은 어디부터 존재할 수 있는 거고? N은 3부터 존재할 수 있겠고요. S, P, D 얘네들은 F오비탈이라고 하는데요. F오비탈은 또 몇부터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N은 4부터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가질 수 있는 부양자수의
가질 수 있는 부양자수의 종류도 다양해진다라는 말이 맞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맞을까?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얘네들 갖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부양자수를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자기양자수라고 부르는데요. 자기양자수는 우리가 M하고 L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L 오비탈, 그러니까 L이라고 하는 부양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양자수는 무엇을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을 하는 아이예요.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할 아이인데 지금 니들 머릿속에서 생각해봐. S오비탈은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S오비탈은 어차피 그냥 한 종류야. 구를 갖다가 다른 종류로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반지름도 정해졌고 중심도 정해졌는데 중심은 원자핵이어야 되고 크기는 R이야라고 해왔는데 그걸 갖다 다른 모양으로 그릴 수 있는 구가 있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 이제 이 오비탈의 뭐 방향을 갖다가 결정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이 오비탈의 방향 ML이라고 하는 값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L부터 얘는 L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아까 L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N, 주양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자기양자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부양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는 얘기가 될 거라고. 되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L부터 시작해서 얼마를 지나서 0을 지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야? 플러스 L까지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란 얘기야. 되겠어? 그럼 생각해봐. L이 0이야. L이 0이면 무슨 오비탈이야? S오비탈이면 S오비탈에는 자기양자수가 몇 명 가능해? 0만 가능해. 마이너스 0부터 플러스 0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0만 가능해. 한 종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런데 L이 얼마면 1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L이 1이면 우리 P오비탈이었었잖아. P오비탈은 ML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세 종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방향을 세 군데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 자, 그 방향을 한번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L 오비탈의 방향을 생각하면 X축, 뭐 Y축, Z축 이렇게 놓는다고 합시다. X, Y, Z가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자, 그랬었을 때 자, X축으로는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겠고 이렇게 그리면 이게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PX라고 하는 애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 그 다음에 Y축이라고 하게 되면 Y축으로 이렇게 늘었으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PY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PZ라고 하는 애는 Z축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서면 되는 거잖아. 얘는 뭐라고 표현할 거야? PZ. 그래서 몇 종류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세 종류.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PX가 마이너스 1이고 PY가 0이고 PZ가 플러스 1이군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얘는 세 종류가 있다라는 것 뿐인 거지 이 숫자하고 얘네들을 갖다가 매칭을 시키실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봐봐. 아까 제가 주양자수라고 하는 것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대략적으로 결정을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부양자수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뭐 시킬 거예요? 세분화시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나요. 무슨 말이 되겠어? 방향이 달라진다고 에너지가 달라지는 일이 있을 거란 얘기야? 없을 거란 얘기야? 없을 거란 얘기야. 즉, 이 PX, PY, PZ는 에너지가 다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다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시겠나이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다 한번 다시 표현을 해본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S오비탈은 몇 종류밖에 없다라고 그랬었어? L에 의해서는 자기 양자수가 몇 종류밖에 없었어? 한 종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여기다가 자기 양자수 표현을 하면 얘는 한 종류밖에 없고요. S오비탈은 다 몇 종류씩 있을 거예요. 한 종류씩 있을 거예요. N은 산은 안 할게요. 우리가 어차피 안 건드리니까. 자, 그 다음에 P오비탈은 몇 종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 종류가 있을 거예요. PX, PY, PZ라고 해서 총 몇 종류가 있을 것이다. 세 종류가 있을 거고요. 역시 여기도 몇 종류 있을 거고 세 종류. L은 2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총 몇 종류가 있을 거야? 5종류가 있을 거고 1, 3, 5, F오비탈은 7이 되는 거겠죠.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해보게 되면 이것까지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오비탈의 종류예요.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오비탈의 수.
자, 오비탈의 수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오비탈의 수는 얘는 그래도 몇 개만 가질 수 있어? 한 개. 얘네들은 총 몇 개를 가질 수 있고? 네 개. 얘네들은 9개. 얘네들은 아마 16개가 될 겁니다. 되시겠어요? 그러면 1은 몇의 제곱이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오비탈의 수는 n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능하시겠나이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 얘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스핀 양자수 얘기를 할 건데, 스핀 양자수 얘기를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자, 총 3가지의 법칙이 나올 건데 그 중에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푸실 때 이 오비탈이 맞나 틀리나를 판단하실 때 제일 처음으로 하셔야 되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무슨 원리냐 하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가 존재할 수 있는데 2개 존재할 수 있어요. 2개까지 존재 가능해요. 2개가 존재를 할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양자수가 동일한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오비탈에 무조건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0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1개인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2개까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2개가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양자수가 완벽하게 동일한 전자는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나는 유니크해야 돼. 세상 제일 유일무이여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두 번째 양자수에 L 껍질에 P 오비탈로 들어가고 싶어. 그럼 생각을 해봐. 얘는 N은 얼마가 될 거고 2가 되는 걸 거고 L은 얼마가 되는 걸 거고 1이 되는 거야. P 오비탈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ML 값이 있을 거야. ML 값은 내가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ML 값을 갖다가 뭐 마이너스 1이라고 잡았대. 되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고 쳤어. 얘를 갖다가 그냥 내가 X라고 하고서 마이너스 1이라고 친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으면 여기에 이제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2개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양자수가 어때요? 완벽하게 동일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2P에 X로 들어간다고 쳐봐. 그러면은 N 값 똑같고 L 값 똑같고 ML 값도 서로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까지 되겠어? 그런데 거기 이게까지 이렇게까지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양자수 하나는 무조건 어때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달라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EPX라고 하는 오비탈의 방을 갖다가 그려놨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2개의 양자수가 뭔가 하나는 무조건 달라야 돼. 그 양자수를 변화시키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되겠어요? 그것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스핀 양자수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자, 스핀 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MS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말 그대로 스핀이에요. 스핀이라고 하는 건 뱅글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선생님 전자가 운동하는 건 얘기할 수 없다면서요.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운동하는지는 얘기할 수 없어. 하지만 전자는 스스로 뭐를 할 거냐면 자전을 하고 있을 겁니다. 되시겠어요?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팽이처럼 뱅글뱅글 도는 걸 한다고 쓰면 되겠어요? 그러한 스핀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전자의 뭐를 얘기를 하는 거? 전자의 자전,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그 자전의 방향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전에 무엇을 갖다가 결정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 방향을 결정 지어주는 것이 바로 스핀 양자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시계 방향을 돌면은 얼마고 뭐 반시계면 얼마고 이렇게 결정을 짓지는 않아요.
자, 이 스핀 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MS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뭐 중에 하나냐면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플러스 2분의 1이 시계 방향, 마이너스 2분의 1이 반시계 방향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어쨌든 둘이 엇돼야 된다라고만 표현하는 거야. 반대여야 해 라고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가 두 개가 존재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의 오비탈에는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가 존재할 수 있다고? 두 개가 존재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자 두 개가 있을 때 그 전자 두 개의 스핀 방향이 서로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반대인 것으로 두 개가 존재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지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내가 EPX의 전자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할 거거든요. EPX의 전자가 두 개 있어요. 이 뜻이에요. 두 번째 껍질에 즉 주양자수 2에 P라고 하는 부양자수에 PX라고 하는 방향까지 결정을 지어줬고요. 그쵸? 그 안에 전자가 몇 개가 있을 건데 두 개가 있을 건데 그럼 여기까지는 했을 때 스핀 양자수를 안 표현했잖아. 그치? 이 스핀 양자수를 우리는 이 오비탈 모양을 그렸을 때 표현할 수가 있을 거라고. 스핀 방향을 갖다가 하나가 위쪽으로 돌면 하나는 어느 쪽으로 돌아야 된다? 아래쪽으로 돌아야 돼. 항상 저렇게 반대로만 존재해야 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나 아니면 전자가 몇 개만 있거나 한 개만 있거나 전자가 아예 어떻거나 없거나 뭐 전자가 얘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도는 애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약속했을 때 보통 위로 화살표를 그리는 걸 먼저 그려요. 아래로 그리면 틀려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 저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다 화살표를 위로 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요런 애들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하는 것을 봤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오비탈에 전자를 3개를 집어넣는 순간 이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틀려. 왜 틀려?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설명해야 돼. 두 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3개 있어서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3개가 존재하면 왜 틀리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 두 개가 있잖아. 이 두 개는 스핀 양자수까지 같아져 버리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아까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어떻다고 했어? 모든 양자수가 동일한 전자는 존재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근데 얘하고 얘는 모든 양자수가 다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같아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틀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도 그래서 틀리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얘도 돼? 안 돼? 얘도 불가능해. 왜? 둘이 스핀 양자수까지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같아져 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겠나니까.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존재가 아예 뭐한 상태라고? 불가능이야. 얘네들은 에너지 준위가 높겠군요. 불안정하군요. 라는 표현도 틀려요. 있어야지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저런 건 아예 존재가 불가능한 거예요. 얘네들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안정해질 수 없나요? 있어야지 방출하고 안정해지죠. 없는 애한테 너는 안정해질 수 있어. 이거를 아예 없는 애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갖다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를 갖다가 쓸 거냐면 3p 오비탈에 3p y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저 전자들의 양자수의 조합을 쓰시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주양자수가 얼마? 3. 맞지? 부양자수가 얼마? p오비탈이니까 1이 되는 거잖아요. p오비탈이면 L은 1이잖아요. 맞아요? 정신 차려. 되겠어? 자, 그 다음에 py야. py면 이거 얼마인지 알아? 몰라. 그냥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내 마음대로 얘 그냥 얼마라고 쓸 거냐면 1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거가 전자가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다가 하나는 못 써줘야 되고 플러스 2분의 1이고 하나는 못 써줘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P로는 잘 안 나와요. P로 잘 안 나오고 P면은 왜냐하면 PX, PY, PZ가 결정이 돼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었잖아. 그치? 그랬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할까요? 4S의 2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전자 두 개의 양자수의 조합을 쓰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 4, L은 0
맞아요? L은 0이고 그 다음에 ML 값도 얼마야? 그래서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맞아요? ML 값도 0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자 하나는 얼마가 돼야 되겠고 플러스 2분의 1 다른 하나는 4, 0,0까지는 똑같겠죠? 그리고 하나는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1 이러면은 모든 양자수가 같지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셨을 때 지금 이 앞에 채우는 것들 빨리빨리 캐치하실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기를 하실 때 그냥 베껴 쓰지 마시고 좀 생각을 하면서 쓰셔야 돼요. 아 얘가 L은 0 이런 거지 그 ML은 이렇다고 했지 라고 해가지고 하셔야지 저런 것들을 갖다가 좀 제대로 체크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잠깐만 가보게 되면 오비탈의 수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몇 개씩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2개씩 들어갈 거라고요. 그럼 나 여기에서 총 뭐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전자 수를 계산할 수 있죠? 오비탈 하나당 전자가 2개씩이니까 여기 몇 개? 2개. 여기는 8개, 18개,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32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총 전자 수를 갖다가 결정을 해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총 전자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겠어? 2n의 제곱. n의 제곱에다가 2씩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나이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오비탈을 갖다가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못들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한 거야. 양자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나이다. 여기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할 거냐 하면 전자들을 갖다가 이제 배치를 할 거예요. 저 오비탈의 전자들이 어떻게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제가 제일 앞에서 방금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설명을 드렸어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일단 전자 배치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걸 거고요. 될까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가장 기본이 돼요. 아, 하나의 오비탈 안에 전자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2개가 들어갈 거고, 그 2개는 무조건 스핀 방향이 어떨 거야 라고 하는 거, 반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래야지만, 왜 그래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야? 모든 양자수가 동일한 애들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 해야 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전자를 갖다가 배치를 시킬 건데, 오비탈에서의 전자 배치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 했었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전자들은 에너지 준위가 큰 데부터 들어가려고 해요? 작은 데부터 들어가려고 해요? 작은 데부터 들어가려고 해요. 왜? 에너지가 작아야지 어떤 거니까? 안정한 거기 때문에 모든 전자들은 에너지가 제일 작은 데로 들어가려고 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일단 오비탈의 전자 배치에 있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존재를 하는 이야기들 갖다가 할 건데, 일단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표현이 있죠. 바닥 상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바닥 상태의 건너편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들뜬 상태라는 표현을 써요. 바닥 상태는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부터, 에너지 준위가 어떤 것부터? 낮은 오비탈부터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야? 채워진 거. 이거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표현을 할 거고, 바닥 상태라고 표현을 할 거고, 들뜬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긋난 게 되는 거겠지. 에너지 준위가 높은 것부터, 아니 작은 것부터 채워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삐져나갔다던가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바닥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오비탈에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을 할 때 2개로 나눠요. 하나는 수소, 하나는 나머지. 왜? 수소를 따로 하는 이유는 수소는 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전자가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소에서는 오로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일 뿐이야. 원자 핵과 전자 간의 인력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요인들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소의 경우에는 그냥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에 영향을 끼치는 건 뭐가 되는 거겠어? 전하량도 어차피 똑같잖아. 거리일 뿐이야, 오로지. 근데 우리가 거리를 결정하는 게 뭐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양자수잖아.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어떨 거야? 같을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 갖다 보시게 되면 수소는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아이가 가장 에너지 준위가 어떨 거야? 작을 거야. 그 다음에 몇 번째 껍질일 거야? 두 번째 껍질인데 ES하고 EP도 어차피 같은 무슨 껍질이기 때문에 두 번째 껍질이니까 에너지 준위가 서로 어떨 거야? 같을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도 3S, 3P, 3D 이 세 개가 다 에너지 준위가 어떨 거야? 같을 거고 그 다음에 4S, 4P, 4D, 4F 이런 아이들이 에너지 준위가 더 클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수소의 경우에는 오로지 무엇의 영향만 받는다라고 하는 거? 주양자수가 어떨수록 작을수록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작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시겠어요? 신경 쓰여 빨리빨리 움직이던가 해. 시간 내내 졸고 아주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라고 해도 도대체 너무하지 않니? 수업 시간마다 아주 그냥. 자, 그 다음에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다전자 원자예요. 자, 나머지 다전자 원자들의 경우에는 얘네들도 신경을 당연히 써야 되겠죠. 거리도 영향을 받을 거고 근데 누구도 영향을 주는 거야. 전자끼리의 반발력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전자와 원자핵 간에 인력이 영향을 줄 거고요. 원자핵과 전자 간에 무엇도 영향을 줄 것이고 인력뿐만 아니라 무엇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 전자 간에 반발력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준위 얘기를 할 때 제가 주양자수 얘기를 했었고 그걸 좀 더 세분화시킬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었어? 오비탈에서의 에너지 준위 결정을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누굴 거라고요? 부양자수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자 봐봐. S오비탈이야. 똑같이 두 번째 껍질에 S오비탈이라고 쳐봐. 그럼 똑같이 두 번째 S오비탈이면 크기가 이만했어. 됐지? 원자핵으로부터의 거리가 1했을 거란 얘기야. 그런데 똑같이 2P야. 주양자수가 똑같은데 P오비탈이잖아? 그러면 얘는 크기는 똑같을 거야. 이 중심에서부터 저기 끝까지는 똑같아.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지. 얘네보다 얘네가 훨씬 어때? 좁지. 좁은데 전자가 많이 들어가. 전자가 똑같이 들어가. 그럼 전자 간의 반발력은 S에서가 더 크겠어? P에서가 더 크겠어? P에서가 더 크겠지.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P오비탈이 반발력 때문에 더 불안정한 거야. 불안정하니까 에너지 준위가 어떨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어차피 같은 주양자수에서 크기가 똑같다라고 했었을 때 크기가 똑같은데 ES오비탈은 9로 자리가 되게 널널한데 P오비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자리가 좁아진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실제로는 그 원인은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엔 그게 훨씬 더 편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S오비탈보다 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크구나.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할게. 얘네들은 일단 1S가 가장 어떨 것이고 작을 것이고 그 다음은 누가? 2S 그 다음에는 누구야? 2P야. 그치?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를 갖다가 볼 수가 있어야 돼? 2S와 2P에서 누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 2P가 더 클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에너지 준위에 영향을 준다라고 그랬었어. 그치? 방향은 에너지 준위에 영향을 줄 거다 안 줄 거다? 안 준다. 그래서 PX, PY, PZ가 다 어떨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같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는 한번 표현해 볼게요. EPX, EPY, EPZ는 서로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같아야 돼요 라고 표현을 할게요. 지금 얘네들이 각각이 전자 다 몇 개씩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2개씩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누가 될 거고? 3S, 3S 다음에는 3P, 여기도 3PX, 3PY, 3PZ는 서로 어떨 거예요? 같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뭐가 돼야 돼요? 3D가 되어야 하지만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포인트죠? 3P보다 누가 더 클 거예요? 3P보다는 4S고 4S보다 누가 되는 거겠어? 3D가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에서의 이 차이를 갖다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시겠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주양자 수가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크다. 맞아, 틀려? 틀려요. 수소에서는 주양자 수가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크다. 맞지? 수소에서는. 그런데 다전자 원자에서는 주양자 수가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크다. 라고 하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틀리는 거야. 얘 때문에 안 돼. 얘가 주양자 수가 얘보다 더 크잖아. 근데 에너지 준위가 더 어때?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런 표현 자체를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다전자 원자에서는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자를 갖다가 집어넣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애들을 갖다 집어넣어 볼 건데 먼저 아무거나 얘기해봐. 원소기호. 탄소. 자, 탄소는 6번이에요. 자, 얘의 전자 배치를 갖다가 한번 우리가 그려볼 거예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해보게 되면 자, 일단 어디부터 채워야 돼? 1, S에 2. 두 번째부터 두 개씩 채워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1S에 2.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2S에 2.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2P에 2. P오비탈에는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겠어? 6개. 왜? P오비탈에는 종류가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6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트륨. 나트륨은 11번입니다. 그럼 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1S에 2, 2S에 2, 2P에 6,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3S에 1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겠다. 되겠어요? 자, 제가 할게요. 칼슘이 있어요. 칼슘은 20번이에요. 20번의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1S에 2, 2S에 2, 2P에 6, 3S에 2, 3P에 6,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4S에 2. 여기 4S로 들어가야 한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애들을 갖다가 표현하시는 것이 저는 지금 해놓은 것은 무슨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닥 상태의 아이들을 갖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어? 자, 여기에서 이제 이름을 하나를 붙일 건데요. 얘네들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얘네들이 지금 에너지 준위가 1S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 있잖아요. 얘네들을 우리는 무슨 원리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싸움 원리라고 표현을 해요. 뭐라 한다고? 싸움 원리. 이건 그냥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에너지 준위 가장 작은 게 누구고? 1S. 그 다음이 2S, 2P 있고요. 3S, 3P, 3D 있고요. 4S, 4P, 4D, 4F 이렇게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화살표를 따라가 보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밑에서 자 이렇게 쌓아놓은 거잖아요. 쌓아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거야. 잘못 그렸다. 자,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애들이 꽂는다고 생각해요. 1S가 먼저 제일 맞을 거고요. 됐어? 네. 그 다음에 2S, 그 다음에 2P. 이거 그림 어떻게 그렸더라? 그림을 안 그린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기다려봐. 아, 이거다. 밑에서 꽂는 거다. 1S부터 꽂지. 2S지. 그 다음에 2P 다음에 뭐가 돼? 3S지. 그 다음에 3P 다음에 뭐가 꽂혀? 4S. 이런 식으로 꽂힌다라는 거예요. 뭐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서 이걸 싸움 원리라고 한 거예요. 그냥 에너지 준위대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알 필요가 없겠죠. 그냥 여러분들 이거를 무슨 원리라고 한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싸움 원리다라고 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이러한 싸움 원리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 놓은 후에 그럼 만약에 내가 아까 위에서 산소를 해볼게. 산소면은 8번이거든요. 8번인데 이걸 1S2, 2S2, 2P3,
3s1 이랬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역시 또 산소에 해당하는 건데 나의 경우에는 1s에 2, 2s에 3, 2p에 3 이렇게 해놓은 게 있을 거고요. 야, 얘 재고 새끼들 아주 그냥 내 쫓아? 열받게 하지 마. 진짜 내 쫓아버리기 전에. 얘 얘기했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고 싶은 생각 없다고. 내가 괜히 얘네한테 그 말을 자꾸 하는 줄 알아? 자, 그래서 가하고 나를 갖다가 보시게 되면 얘네들 이제 뭐에 어긋나는지 쓸 거예요. 뭐에 어긋나는지. 자, 보시게 되면은 얘는 뭐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가는. 1s의 2도 맞았지? 2s의 2도 어때? 맞았지? 2p의 3도 어때? 어차피. 맞죠? 6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갑자기 뭐가 등장했어? 3s의 1. 왜? 2p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6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안 채우고 바깥으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원리의 위배가 되는 거야? 싸움 원리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들뜬 상태야.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를 방출하면 무슨 상태로 갈 수가 있는 애가 되는 거예요? 바닥 상태로 갈 수 있는 애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나 봐봐. 나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자, 1s의 2 어때? 맞았지? 근데 2s3가 어때? 틀렸죠? 그죠? 무슨 상태의 위가 된 거예요? 베타 원리의 파울리의 베타 원리의 뭐가 된 거야? 위배가 된 거야. 그럼 얘는 들뜬 상태야. 맞아요? 안 된다고요. 들뜬 상태란 말 하면 안 된다고 얘는. 베타 원리를 어긋나는 건 아예 있을 수가 없다고. 있을 수가 없는데 들떴네, 바닥이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야? 불가능한 상태야.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 방출하면 바닥 상태 될 수 있느냐? 그런 말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얘는 그냥 불가능이다 라고 해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찾아내 주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고, 자, 마지막의 원리를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의 원리는 바로 무슨 거냐면 훈트의 규칙입니다. 훈트의 규칙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보시게 되면 훈트의 규칙의 경우에는 이거예요. 자, 일단 조건은 이거예요.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에서는 홀 전자수가 어떻게 되는 방향으로 많은 방향으로 전자를 배치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 당연히 얘네들은 다전자 원자여야 해요. 거기에서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은 뭐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쓸 거는 px, py, pz예요. 다 똑같이 L은 1인 오비탈이지만 어차피 x, y, z 얘네들은 상관이 있을 거라고 없을 거라고? 없을 거라고. 얘네들은 에너지 준위가 다 어떨 거다라고 하는 거, 같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였지. 그래서 저런 애들에서는 무슨 전자수가 많아야 된대? 홀 전자수. 그러니까 홀이라고 하는 얘기 몇 개 있단 얘기야? 하나에 있는 전자수가 많은 방향으로 전자를 배치할 거다.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자, 얘는 저기고 산소를 우리가 해본다라고 합시다. 산소를 일단 우리가 오비탈을 쓰면 1s2, 2s2, 2p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 그럼 일단 1s2부터 그려볼게. 1s2 방에 전자가 몇 개 있으면 돼? 2개가 이렇게 스핀 방향 다르면 돼. 2s2도 어떠면 돼? 스핀 방향이 어떠면 돼? 반대면 돼. 여기까지 했어. 자, 2p 오비탈에는 방을 몇 개 그려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3개를 그려야 돼요. 3개를 그렸는데 여기에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집어넣어 버리면 이것도 틀리진 않아요. 이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은 해. 근데 이 전자들끼리 어떻게 했어? 졸라 짜증나. 어때? 너무 붙어있어. 여기 방도 하나 더 있는데 무슨 말 되겠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자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냐면 일단 첫 번째 전자가 들어가서 나 여기 쓸 거야.
그럼 두 번째 전자가 들어가서 그럼 나 여기 써야지. 세 번째가 들어가서 난 여기 쓸래. 하고 어쩔 수 없이 네 번째 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방을? 다른 데랑 같이 합하게 된다는 얘기죠. 홀 전자수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아까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잖아요. 이게 제일 더 안정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홀 전자수가 많은 방향으로 해야 전자 간의 반발력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최소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얘를 갖다가 그리는데 1S, 2S2는 똑같이 그리고 잎이 펀데 이걸 아까 내가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린 거가 있겠고 이렇게 있어요. 됐어요. 굳이 이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꼭 앞에서부터 채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에너지 주니까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채워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안정한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안정한 거예요. 바닥 상태예요. 근데 얘는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무슨 상태인 거야? 들뜬 상태인 거야. 얘는 바닥 상태인 거고. 얘는 왜 들뜬 상태인 거야? 어때? 불안정해.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를 뭐 하면? 방출을 하면 무슨 상태로 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바닥 상태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싸움 원리에 위배가 되면 걔도 어차피 에너지 방출하면 바닥 상태 갈 수 있어. 그 다음에 훈트의 규칙에 어긋난 애도 에너지 방출하면 무슨 상태로 갈 수가 있어? 바닥 상태로 갈 수가 있어. 그런데 베타의 원리에 위배가 되면 걔는 바닥 상태로 갈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되게 잘 나와요. 되게 잘 나오니까 제가 계속 말을 하는 건데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나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훈트의 규칙까지 해서 우리가 전자 배치에 대한 이야기까지 일단 해보았습니다. 이게 여기 전자 배치 규칙까지 이제 얘기를 쭉 한 거고요. 아, 근데 이제 이거 봐봐. 얘들아, 이온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안정해지기 위해서 이온이 된 거죠. 우리한테 나오는 이온들은 안정해진 상태의 이온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온들은 다 누구의 전자배치를 갖고 있을 거냐면 18쪽 원소의 전자배치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쵸? 이건 우리 작년에 배운 거니까. 그치?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채워져 있고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채워져 있네? 8개 채워져 있는 형태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봐봐. 나트륨 같은 애가 만약에 이온이 됐어. 나트륨 같은 애가 이온이 되면 누가 제일 꼴배기 싫어? 3S1이 꼴배기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Na 플러스의 이온 배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온의 전자 배치는 1S2, 2S2, EP6 누구랑 똑같아요? 네온하고 똑같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칼슘도 해볼까요? 칼슘의 경우에는 누구를 지워버릴 거예요? 제일 바깥에 4S2를 갖다가 지워버리게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CA, E 플러스 어떻게 될 거다? 1S2, 2S2, EP6, 3S2, 3P6에서 누구랑 똑같을 거다라고 하는 거. 아르곤하고 똑같을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이온의 전자배치는 뭐 거기에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해본 거고요. 되겠어? 어쨌든 애들 다 헬륨, 네온, 아르곤하고 다 전자배치가 어떠면 된다라고 하는 거. 같으면 돼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됐을까요? 일단 얘네들 정리를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다.